네? 세영이가 중환자실이라고요? 최명지의 악행은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해 돌아왔고 그날 그녀는 신여진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인생 최악의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윤세영이 음주운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무너지는 최명지의 최후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콩콩. 기억이 돌아온 신여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최명지에게 양쪽 뺨을 후려쳤어요. 최명지는 순간 당황했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며 발뺌했죠.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신여진은 쌍싸대기를 내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눈빛으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도 뚫린 입이라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거야? 네가 한 짓 사실대로 다 말해. 그 목소리는 거칠게 날이 서 있었고 참았던 눈물과 분노가 폭발하듯 쏟아졌어요. 최명진은 자신의 뺨을 감싸며 신여진을 노려보며 말하죠.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신여진은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유진이 죽은 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최명진은 흠칫 놀랐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죠. 그건 교통사고였어요. 안타까운 사고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신여진은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듯 최명지에게 소리쳤어요. 수첩 어디 있어? 내가 숨긴 그 수첩 어디에 있냐고. 유진이 죽던 날의 진실 다 그 안에 있잖아. 최명진은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어요. 무슨 수첩 타령이에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정말이에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섰고 최명진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피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널 이 집에 들인 게 내 생애 가장 큰 실수였어. 최명진은 이를 악물며 문 앞에서 돌아섰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번번이 생사람 잡지 말고 증거를 대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 이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최명진은 서둘러 신여진의 집을 나갔습니다. 급히 오피스텔을 구해 머물게 된 두 사람. 윤세영은 물었어요. 큰엄마가 왜 엄마를 내쫓았어요?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어요? 최명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감정이 격해진 거야. 기억이 돌아왔으면 뭐 어쩌겠다는 건데. 증거도 없는 마당에 괜히 입 털었다가 더 큰일 생길 수 있으니까. 최명진은 윤세영에게도 더 이상의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신여진은 수첩의 행방을 찾기 위해선 결국 윤세영을 설득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최명지의 개인 금고,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윤세영뿐이었죠. 신여진은 윤세영을 조용히 불러냈고 그녀 앞에서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유진이 뺑소니범을 사주했다는 증거가 그 수첩 안에 있어. 내 엄마는 그걸 감추려고 했고 나는 그걸 찾으려다 사고를 당한 거야. 그 수첩을 찾으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야. 내가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는 다 기억나. 꼭 찾아야 해. 신여진은 진실을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최명지가 그동안 윤세영에게 숨겨왔던 진실에 대해서요. 윤세영은 놀란 눈으로 신여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엄마가 유진이 뺑소니 사고를 사주했다고요? 엄마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하지만 그날 밤 윤세영은 술에 취해 잠에 들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마음은 무거웠죠. 그녀는 날마다 술의 의지에 괴로움을 잊으려 했고 술에 찌든 나날들을 보내며 자신을 점점 잃어갔어요. 세상과 단절된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윤세영은 진실과 마주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세영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머릿속에선 끝없이 의심과 자기 부정이 반복됐고 가슴은 무너지는 감정에 짓눌렸죠. 만약 정말 엄마가 윤유진의 뺑소니를 사주했다면 그건 단순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주변 모두가 엄마가 범인이라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들끓는 가운데
윤세영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날마다 술에 취한 채 잠들었고 다음날 눈을 떴을 땐 더 아픈 죄책감이 그녀를 덮쳐왔죠. 아무리 씻고 꾸며도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깃들어 있었고 거울 속 자신은 점점 낯설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윤세영은 엄마가 마련해준 선자리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재벌가 이세라는 배경이 든든한 상대였지만 마음은 하나도 동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냥 또 하나의 정해진 인생을 살아내려는 꼭두각시처럼 앉아 있었죠. 마침 그 순간 우연히 카페에 들렀던 구지석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정적 속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는 윤세영을 바라보며 구지석의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저려왔어요. 본인도 아직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지만 단 하나 확실한 건 그녀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를 바라보는 구지석의 눈빛엔 어느새 윤세영을 지켜주고 싶은 충동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결국 윤세영은 결심했어요. 더는 모른 척할 수 없다고, 진실을 묻은 채 살아갈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윤세영은 신여진을 다시 찾아갔어요. 큰엄마. 저 엄마 금고 비밀번호 알 것 같아요. 신여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죠. 윤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수첩 다시 찾아야 해요. 저라도 도와드릴게요. 더는 이대로 못 있겠어요. 신여진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윤세영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세영아. 너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했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나는 다 안다. 이건 내가 혼자 짊어질 일이 아니야. 이젠 나랑 같이 진실을 밝히자꾸나.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한편으로는 떨림이 있었어요. 신여진의 가슴 한편에는 고마움과 함께 묘한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죠. 이제 진실이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 돌이킬 수 없는 문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최명지의 꼭두각시였던 윤세영이 그 문을 열려고 한다는 사실이 어쩌면 신여진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 시각 최명지는 신여진의 금고에서 몰래 빼낸 서류들을 품에 안고 조심스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그녀는 문서를 내밀며 속삭이듯 말했죠. 이걸로 신여진의 재산을 정리해주세요. 해외 계좌로 자산을 옮기고 싶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더니 어느새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신여진 회장이 깨어난 마당에 이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단호한 목소리엔 두려움도 단절의 결심도 섞여 있었죠. 변호사는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최명진은 놀란 듯 그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휘저을 뿐이었어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남겨진 최명진은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다가 결국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듯 답답했고 머릿속엔 이제 진짜 끝인가라는 절망이 메아리 쳤어요.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도망칠 곳도 기댈 사람도 없다는 현실을 실감하고 있었어요. 한편 조영사는 윤유진 뺑소니 사건을 서둘러 종결시키고 범인의 입단속 대가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명진은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여진의 재산을 움직일 수도 새로운 자금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 어느새 조용히 피어오르던 비극의 냄새가 이제는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어요. 진실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고 비밀은 벽틈 사이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성호는 최명지의 뒤를 조용히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혹시 금고의 위치를 옮기거나 새로운 장소에 증거를 숨기려는 움직임은 없는지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죠. 최명지는 점점 더 경계심을 드러냈고 누군가와 조심스레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윤성호는 그녀의 동선을 꼼꼼히 기록하며 어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고 계속해서 최명지의 감시를 이어갔어요. 그 무렵 윤세영은 신여진에게 금고, 비밀번호에 대한 힌트를 알려준 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구하나가 말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고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 날마다 술에 취해 잠드는 나날이 반복되었죠.
술에 찌든 일상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취한 윤세영은 감정의 끝에서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끝내버릴까? 만약 엄마가 모든 일의 범인이 맞다면 내가 엄마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긴 할까? 순간적인 충동에 그녀는 차 열쇠를 들고 운전석에 앉았고 핸들을 꽉 잡은 채 엑셀을 밟았어요. 밤거리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녀의 시야는 술기운에 번져 흐려졌어요. 비틀거리는 차는 중심을 잃고 마구 흔들렸고 결국 교차로를 지나던 순간 윤세영의 차량은 인도로 튕겨나가 전봇대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죠. 굉음과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흩어졌고 윤세영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이건 누가 계획한 것도 조종한 것도 아닌 오로지 윤세영 스스로가 자초한 선택이었어요. 마치 과거 최명지가 유진이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날처럼 보였지만 이번에는 누구의 손도 닿지 않은 채 윤세영 자신의 슬픔이 만든 결과물이었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처참히 부서진 차량을 보고 모두 말을 잃었고 윤세영은 붕대에 휘감긴 채 구급차 안으로 실려갔고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응급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최명진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급히 떨리는 손으로 수신 버튼을 누르던 그녀의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죠. 네? 세영이가 지금 중환자실이라고요? 들고 있던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쏟아졌고 그녀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병원에 도착한 최명진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윤세영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 없이 누워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죠. 세영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널 이렇게 만든 거니?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선 이미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말로는 늘 강했고 계산에 능했지만 지금 이 순간 최명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딸이 숨을 몰아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조여왔고 심장이 부서질 듯 아파왔죠. 그제서야 최명진은 문득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거짓을 쌓아왔는지 그 거짓들이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딸의 생명을 어디까지 밀어붙였는지를요. 병실 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오열을 참으며 입술을 꼭 깨물었죠. 윤세영이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최명진은 처음으로 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내 딸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내가 저지른 죄가 결국은 내 딸에게 가다니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이야. 최명지에게 남은 건 이제 오직 윤세영뿐이었어요. 매일 자신의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남편 복 없는 년이라 딸 하나만 보고 산다고. 오직 혜성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감수하며 살아왔어요. 누구보다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 우상처럼 여겼던 욕망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껏 해왔던 일들, 덮고 숨기고 밀어붙였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와 가장 약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딸에게 날아가 비수처럼 꽂혀버린 거였어요. 그 깨달음 앞에서 최명진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어요. 잃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신여진이 조심스레 걸어 들어왔어요. 윤세영의 사고 소식을 듣고 서둘러 달려온 그녀는 한참을 멈춰서서 중환자실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는 최명진을 바라보았어요. 최명진은 신여진을 보자마자 흐느끼며 몸을 떨었고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유진이 그렇게 만들고 그 벌 이렇게 받고 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울부짖으며 용서를 구했어요. 무너진 눈빛, 떨리는 목소리,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너무도 늦은 고백이었죠. 신여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딸을 잃은 어미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었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최명지가 법의 심판대에 서서 자신의 죄를 모두 드러내고 그 대가를 치르는 일뿐이겠죠.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죄는 돌고 돌아 결국 죄지은 자의 목을 조이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탐욕과 거짓, 그 끝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았어요. 윤세영의 숨결 하나에도 온몸이 떨렸을 최명지는 비로소 자신의 모든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든 재앙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 늦은 후회 앞에 무력해지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울고 웃는 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신데렐라 게임 4월 25일까지 드라마 리뷰 콩콩과 함께 지켜봐 주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